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사주를 봤대요. 장동혁은 금의 기운이 강해요. 그런데 올해는 불이 강한 해예요. 그런데 금하고 불은 상극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9월만 넘기면은 불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장동혁에게 유리한 형국이 펼쳐진다. 이런 사주를 말진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정성 논란에도 징계 강행.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죠. 조경태 의원, 권영진 의원, 서범수 의원, 그리고 진종호 의원까지 이른바 멀장인가요? 장동혁 대표와 가깝지 않은 분들이 무더기로 지금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가 됐는데, 사실 서범수 의원과 진종호 의원은 좀 부적절했죠.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간담회 자리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다 보니, 물론 서 의원도 사과를 했고 진 의원도 사과를 했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 사과했으니 그거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 의원님, 네. 이 지금 징계가 사실 4명이 공교롭게 멀장, 쉽게 얘기해서 반장이에요. 반장인가요? 이분들은 멀장이 멀장은 아니라 아니구나. 반장이야. 반장. 그러네. 반장. 소위 장동혁 대표를 네. 더 이상 그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좀 의도가 있는 건가요? 이 징계 정치 다시 가동하는 건가요? 제가 이런 논평을 하니까 이제 예. 뭐 뭘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저 네 분, 네. 저 다 진짜 좋아하는 정치인이고, 네. 특히 서범수, 권영진 이런 분들은 제가 참 그렇죠. 좋아하고 예.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그냥 이름표를 가리고 네. 이 사람 이런 사유로 징계해야 된다라고 해서 윤리 가동한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름표 가려. 네. 해야죠. 블라인드 테스트 하듯이. 징계 윤리위원회 가동해야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이름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저는 징계위원회에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윤리위원회에 올리는 것과 거기에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건 전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이 있었을 때 윤리위원회가 가동해서 징계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징계 수위가 4단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근데 여기서 탈당 권유와 제명까지는 윤리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탈당 권유하면은 제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해야 돼요. 우리 109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여기서 또 과반이 찬성해야 제명이 되거든요. 현역 그렇군요. 의원 같은 경우엔. 예. 그래서 이 의원총회에서 제명까지 인정할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당원권 정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총선이 1년 9개월 남았어요. 아. 당원권 정지를 예를 들어서 2년 이상으로 때린다. 그러면 다음 총선에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1년 정도 아니면 1년 미만으로 한다. 네. 이러면 너 아이도 잘못해갖고 당원권 정지시키는데 다음번에 그래도 불이익은 있겠지만 공천은 받을 수 있어. 공천에 도전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길은 열어줄게. 네. 이런 거죠. 이게 과거에 이런 전례가 지금 서범수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 똑같은 게 있었어요. 2022년 수해 현장에서 김성원 의원이 이렇게 좀 분위기가 침울하고 하니까 약간 야, 논란이 비 많이 있었죠. 왔으면 좋겠다. 예. 이거 사진도 잘 나오게 이 얘기 했다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범수 의원도 이게 진심으로 그런 상처를 주고 이런 걸 의식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 정서에 굉장히 반하는 얘기를 그렇죠.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네. 당원권 정지 수준에서 논의하되 저는 과거 정도의 전례를 충분히 고려해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오케이 수긍할 수 있다. 이렇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공천 안 주겠다 식으로 네. 2년 정도 이렇게 해버리면 야 이거는 반장이라고 해갖고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네. 그러니까 이래도 되는 거야? 차별살인하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인식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도 다들 분개하고 계세요. 아나짱님도 그렇고 다이루어진님도 그렇고 피해자까지 나서서 괜찮다고 했는데 이거 징계하는 게 맞냐라고는 하는데, 김 의원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우주의 기운이 장동혁 대표한테 지금 가는 건가요? 이거 아니 생뚱맞게 서 의원 그 자리에서 왜 그런 실언을 하셔가지고 우주의 기운이 장동혁의 그 얘기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사실 약간 농담처럼 했는데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TV조선 강적들 나갔는데 네. 그때 한국일보의 김도영 기자라고 이분이 나왔어요. 예, 예.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줬거든요. 뭐 무슨 얘기 하던가요? 장동혁 대표가 네. 최근에 사주를 봤대요. 아, 사주요? 예,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어쨌든 정치인들은 뭐 자기 종교와 상관없이 사주를 봤는데 네. 사주가 뭐냐? 이분이 장동혁은 금의 기운이 강해요. 쇠금자. 그런데 올해는 불이 강한 해예요. 그럼 뜨겁게 달궈지겠네요? 그런데 금하고 불은 상극이에요. 안 좋죠. 녹여요, 원래 그러니까 녹여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금의 기운이 6월 달에 가장 절정이었대요. 근데 6월을 넘기면은 금의 기운이 아니라 불의 기운이 올해가. 근데 네. 6월만 넘기면은 불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비가 오나? 점점 장동혁에게 유리한 형국이 펼쳐진다. 이런 사주를 기자들한테 말진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본인이 직접.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쌍칼을 든 신금 사주라는 얘기를 했대요. 자기 입으로. 예. 매울 신자에 금금자에서 쌍칼을 든 신금인데 6월만 넘기면 된다. 근데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6월에 지방선거 이후에 패배론이 막 빗받쳤는데 그때 버티니까 그랬죠. 알아서 다 자빠져요. 한 사람은 멱살 잡고 뭐 갑자기 또 뭐 한 사람은 돌려차기 얘기하고 공직선거 무효 공직 무효형이 나오질 않나. 네, 그리고 한 명은 이제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1심 무효. 그래서 이보다 장동혁 대표가 기분이 좋을 수 없다. 최근에 너무 그분은 기분이 안 좋을 때와 좋을 때가 티가 확 나는 분이거든요. 얼굴 표정 변화가 많은 분이야. 표정 변화도 많고 술 먹을 때 보면은 기분 나쁘면은 막 고성 오르다가 기분이 좋아지면은 너무 이렇게 너 자애로운. 근데 요즘은 약간 장동혁의 시간이다 지금. 장동혁의 시간. 아니 이 사실이 김준일 평론가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하셨는데 장동혁 대표 측이나 국민의힘 뭐 공보국이나 이런 데서 이거 허위 사실이다. 그래 얘기 안 하는 걸 보면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로. 근데 사주는 저는 목의 기운이 많습니다. 저도 2년 후에 굉장히 좋다 그랬는데. 지금 뭐 동두천이 또 헷갈리네. 연천이 났고 동두천이 길은 우리 정의원께서 요즘에 고심이 많으신데. 고심 굉장히 많죠. 뭐 접집 하나 소개해드려요? 한번 가봐야 되나? 그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다 간 집이 있어요. 저는 여하튼 목의 기운이 많아서 이 목의 기운이 이제 뭐 어쨌든 장동혁 우리 남인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네. 장동혁은 곧 멸망 기운이 오고 있다는데 내년 8월까지는 멸망의 기운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내년 8월에 당대표 연임이 사실 거의 확정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연임이 아니라 제가 요새 밀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뭔가요? 제가 미는 시나리오는 원래도 뭐 2월 뭐 사퇴설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잖아요. 내년 2월 사퇴설. 내년 2월 사퇴설. 왜냐하면 공천 때문에 그 자녀 임기가 6개월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음번 당대표가 자녀 임기만 하느냐 아니면 그 이상을 하느냐가 다른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연임 도전 의사가 120%예요. 120%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뭐냐? 내년 임기를 다 채우고 그때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게 내가 연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냐? 아니면 그 전에 지금의 당내 분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마무리 지은 다음에 자,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는 이유는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 14개월 시점에 그러니까 그 내년 2월 시점에 적어도 새로운 당대표가 1년은 총선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 나가고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게 더 유리한 거냐. 저는 요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장동혁 대표가 아까 사주를 보든 뭘 보든 선택을 해갖고 야 내년 2월이야 아니면 내년 8월이야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 지금 구독인님들 난리 났어요. 연임이 확정이냐고요? 연임이 확정이 아니고요.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장 대표의 혼자만의 생각이 확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꽃길마을 거세호님이 개신교시라던데 회개하시라는데 뭐 혹시 경기도 주민이시면 사주는 사람들이 빅데이터라 그러더라고. 빅데이터. 빅데이터. 왜냐면 과거서부터 이런 시기에 지금 회개하라는데 지금 빅데이터로 지금 이러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일단 아멘 하시고 회개한 다음에 보러 가자. 이게 그러니까 그 정청래, 장동혁 이 두 사람 데칼코마니로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데칼코마니.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연임 도전이라는 게 흔치 않았거든요. 당대표가. 제 기억에도
없었죠. 홍준표 대표 없었던 것 같은데. 없는데 그러니까 없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정치권의 없어요. 관행상 그러니까 당대표 연임은 못했어요. 예. 근데 홍준표 대표가 그때 왜 저 뭐였죠? 그 왜 저 선거 왜 그 조작했잖아요. 매크로. 매크로. 그때 이제 서울시장 선거였나? 그때 한번 그만두고 나중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한번 다시 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연임은 어쨌든 아니야. 연임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중임이죠. 예. 정확하게는 그렇지, 중임이지. 예, 제가 말하는 트럼프 같은 거는 거지. 어쨌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먼저 했어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 좀 그때는 그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감안을 하고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 현직에 있으면서 다시 한번 연임 도전을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였다. 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당원 주권주의를 얘기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장동혁이 정청래를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백할 그런- 공원에 이어 벤치마킹까지. 근데 정청래 대표도 장동혁 대표한테 영향 받은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어머니. 아. 그 노모 얘기를 먼저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 감성팔이 이런 걸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를 17번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연설해서 한다든지. 강원 연설에서 예, 이게 호남을 겨냥해. 서로 지금 약간 네. 주고받는 게 있다 지금.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징계는 가고 있습니다. 네. 징계 열차는 출발했어요. 18일쯤 뭐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정 의원님의 예상은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총선에 영향이 있는? 아니요. 당원권 정지 네. 1년 미만. 1년 미만. 요렇게 희망 섞인 예상을 이- 해봅니다. 장 대표의 그거 요렇게 예상하면 사람들이 야 너가 장동혁 대표를 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저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은 합리적이다. 수용 가능한 수준 수용 아닌가 하는 가능하다. 생각은 1년 미만입니다. 근데 이게 2년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당에 엄청 분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거 그거다. 정치적이다. 개파 학살이죠, 사실. 네. 그래서 곧 음. 그 시기가 되면 조금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무조건 당원권 정지 2년 이상 간다고 봐요. 2년 이상이요? 예,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네. 장동혁 대표의 목표가 그거예요. 계속 징계를 살라미처럼 하고 계속 징계를 이어감으로 그렇죠. 다른 자신에 대한 퇴진론이라든지 네. 다른 게 이 언론은 장식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쪽 진영. 그래서 1년 미만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얘기거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세게 때리고 그럼 세게 뭐 때리고. 재심 신청을 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거 가지고 또 계속 이게 또 가고. 굴러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세게 나온다 이거는. 근데 또 23일이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이란 말이죠. 이때 아까 얘기하신 당원 중심 정당, 쉽게 얘기해서 내가 우리 당원 강성당원만 보고 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비전 발표를 한다는데 그게 개혁안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구체적으로 예, 아직은 뭐 이제 나온 게 없나요? 없는데 네. 뭐 저보다 더 취재를 많이 하시는 동아일보 기자분들도 보고 못했을 거예요 아직. 아직 근데 모르나요? 예. 저는 야 이거 당원 중심 정당 한다 그래갖고 네. 총선 네. 100% 당원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해서 설마 뭐 그런 식의 공천을 조치가 나오는 거 100% 아닌가? 당원 조치로 뭐 당원 투표를 한다고요? 아니 이제 지난 2024년에 어떻게 했냐면 네. 당원이 강세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강세인 지역에서는 당원 70, 민심 30% 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수도권처럼 당원들이 좀 많지 않아.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당원 50, 여론조사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그랬죠. 했었는데 지금 계속 당원 중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 본인의 지금 그러니까 강력한 지지 세력이 지금 당에 있는 강성 보수 세력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네. 이분들 뭔가 그 유인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당원에 남아 있을 또는 새로 당원에 가입할 만한. 그러면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 공천제라는 거를 얘기했었어요. 그랬죠. 2대1 행사에 가갖고. 네, 한동훈 의원이 그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국민 공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는 야, 난 반작용으로. 그거 아니야. 당원 공천할 거야. 음. 이런 식으로 내놓을 걸 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서로 이제 약간 네. 이제 선긋기를 하면서 편가르기를 하면서 차별화도 있어야 네. 되고 본인 지지세도 강화시켜야 되고 하니까. 이 와중에 한동훈 의원에게는 종합특검이 12일 날 내일 모레죠.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계엄 다음 날 당정대, 당과 정부, 대통령실 대표까지 회의를 했는데 뭐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한 의원은 안 나간다고 했죠. 이거는 뭐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다 뭐 이랬는데 이 상황에 한 분이 더 등장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는 그를 조선 제일검이라고 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워딩을 제가 읽은 것뿐입니다. 검사는 정의에 살고 정의를 위해 죽는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그는 한동훈 의원이죠. 권력의 빌부터 살고 권력의 목숨을 걸었다. 나아가 윤석열과 함께 80년 검찰 역사를 문닫게 원인을 제공한 원흉이었다. 김 의원님 이 저주에 가까운 이 뭔가요? 이거 뭐 제정신으로 쓰신 거는 분명할 텐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니 뭐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이제 오래 됐고 네. 뭐 지난번에 이제 대선 경선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럴 때 좀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용병들이라고 불리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그렇죠.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었죠. 뭐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도 거부감이 있었는데 네. 같은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홍준표 전 시장의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좀 당내에도 있을 것 같고 한동훈 싫어하면은 그럴 수 있죠. 한동훈도 이제는 이제 정치인의 길을 가는 거니까 네. 처음에야 이제 뭐 영입 인사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자기의 길을 가는 건데 그렇게 박하게 왜 용병처럼 그렇게 볼 일이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김웅 전 의원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김웅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수사지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이 있을 때 수사지휘권을 포기할 때, 포기할 때 원래는 그러니까 특수수사권을 그렇죠. 이제 남겨두고 수사지휘권이 없었는데 검찰 개혁 방향이 그게 아니었는데 그때 야합을 했다. 뭐 이런 취지였죠. 윤석열과 한동훈 등등이 야합을 했다. 그래서 특수수사권을 남기고 수사지휘권을 없앴다라는 취지로 얘기해서 뭐 그거는 이제 확인은 안 됐지만 어쨌든 약간 주장이죠. 견제하는 목소리들이 검사 시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늘어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또 재밌는 분이 한 분 또 계시죠. 재밌다게 하긴 좀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요새 조금 뭐 아무래도 그 정의한 후보 사태를 비롯해서 뭐 핀치에 몰려온 상태였는데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보시죠. 어리더라. 중소기업 사장이 제일 힘든 것처럼 이제 작은 당 대표하는 게 제일 힘들지. 여러분 남은 여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 의원님, 저거 뛰는 거 있잖아요. 예. 저거 연출인가요? 저렇게 뛸 일인가 저게? 아 근데 그 띠리리리링 해갖고 열차가 도착합니다 하면은 저도 자동적으로 뭐 뛰게 되죠. 네, 뛸 수는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네. 이제 저도 좀 촉박하게 다니는 편인데 네. 저렇게 뛰지 않으려면 5분 일찍 나오면 뭐 되죠. 요즘 다 나오잖아요. 도착 예정 5분 일찍 나오면 되는데. 근데 지금 개혁신당이 저런 영상 왜 올리는 건가요 지금? 뭐 약간 근데 노선을 개혁신당 바꾼 전체적으로 요새 네. 좀 침체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부산 그 정의한 후보 그 자작극부터 시작해갖고 지난 6.3 지방선거의 성적이 너무 처참하거든요. 아, 그랬죠. 한 명 당선. 딱 한 명. 그러니까 야 이게 물론 지선도 그렇지만 소선거구제를 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했을 때 과연 2028년에도 생존하는 정당이 될 수 있겠느냐 비전이 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네. 구성원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고 구성원들은 아직 뭐 확신 갖고 하겠지만 네. 뭐 사석에서는 이거 정말 위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 분위기도 좀 그리고 어차피 저 개혁신당이라는 게 천하람 의원도 열심히 하고 이주영 의원도 열심히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1인 정당 성격이 강하니까 그렇죠. 이걸 다시 네. 통해서 뭐 좀 분위기를 환기시켜 보겠다는 것 같습니다.